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에서 CAD&그래픽스와 함께 연중 진행하고 있는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온라인 세미나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 김진희라고 합니다. 이번 3월 온라인 세미나는 특별히 레빗 파워 유저이자 국내외 다양한 BIM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신 포치건축의 문진영 소장님을 모시고 국내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레빗 기반의 버추얼 디자인 프로세스를 쉽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진영 소장님은 명지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시고 포치건축을 운영하시면서 일찍이 레빗 기반의 BIM 설계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빌딩 스마트 협회 빔 어워드를 수상하셨고 최근에는 싱가포르 NTF 병원 프로젝트와 GS건설의 파르나스 호텔 증축 프로젝트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럼 문진영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포치건축은 레빗을 언제부터 도입하셨고 또 도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예, 저희들은 사무소 오픈을 2003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설계 업무를 계속 3D 설계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레빗 도입 계기로서는 우리가 시작하던 2003년에 현상 설계를 진행하면서 3D 설계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 그때 당시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3D 설계를 진행했고 이런 3D 설계에서는 짧은 시간에 하이 퀄리티 결과물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디자인과 도면,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한꺼번에 만들어야 되는 통합 프로세스가 필요해서 3D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레빗 기반의 실무 설계 프로세스에서 어떤 부분이 설계사무소 입장에 가장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레빗이 설계 프로세스에서의 장점은 일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초기 규모 검토, 그 다음 디자인 단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등 여러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이 설계 정보가 물흐르듯이 이어가야 되지만 2D 설계에서는 인위적인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3D 설계를 응용하면 이 설계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업데이트할 수 있고 그 다음 평면, 인면, 단면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동시성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BIM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아직 레빗 기반의 설계 프로세스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무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께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언을 한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일한 걸로 본다면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레빗이라는 디자인 툴을 응용해서 설계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마 BIM 레빗 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빔 업무를 시작한 지 약 10년이라는 시간을 채우면서, 말콤 그레도웰의 책 아우라에서 이야기하는 1만 시간의 법칙과, 그 다음에 같은 저자의 다윗과 골리앗에서 이야기하는, 소규모지만은 이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디지털이라는 멋진 이 도구를 이용해서 큰 비대진 설계 사무소보다는, 작지만 이런 강한 사무실로 운영을 해서 이에 대해서 가장 좋은 툴들이 보면 아마 이 레빗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문진영 소장님의 건축가를 위한 레빗 기반 버추얼 디자인 프로세스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희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저희 라인테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BIM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서는 우리 중소사무소에서 BIM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 내용하고요. 나머지는 이런 빔 툴을 응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템플릿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향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인테크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라인테크 시스템은 약 올해로서 2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작지만 아주 강한 회사입니다. 현재 이런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이 대기업들도 10년에서 15년 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는 벌써 올해로서 25년이라는 그 내실을 가지고 있는 강한 사무실이고요. 이렇게 우리 라인테크 시스템은 심재관 사장님 이하 약 30명의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큰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내왔던 프로젝트를 본다 그러면 이런 스마트텔 사옥은 초창기 때도 저희가 성공 사례에서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런 조그마한 건생부터 시작해서 주상복합이라든지 그다음 대형 호텔 또 초대형 그 복합 병원들을 빔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서는 1991년부터 시작한 그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오토데스크 제품 솔루션 밑에 붙어 있는 다양한 그 서드파트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2003년에는 그 포치군척이라는 설계사무소를 자회사로서 운영하면서 약 10년 동안 아주 다양한 그 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 BIM이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그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건축 쪽에서도 BIM이라는 단어와 그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같이 조합이 돼서 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야기하는 BIM의 정의를 들어본다 그러면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IM은 건축, 토목, 플랜트를 포함한 건설 전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 특성을 위해서 시설물 수명 주기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모델과 그의 작업을 위한 업무 절차를 포함하여 지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BIM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참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BIM 그러면 뭐 2D에서 3D 모델로 전환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오랫동안 해본 경험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파워포인트도 나와 있지만은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부터는 그 많은 청사진들이 제도의 방법이 바뀌면서 CAD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2000년대부터 이렇게 2D에서 3D로 넘어가면서 3D 설계 또는 버추얼 디자인 단어들이 썼고 현재로서는 BIM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BIM이라는 그 단어들이 기술의 전환이 아니라 어떤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많은 멀티미디어가 한 손 안에 들어가는 아이폰 같은 개념의 어떤 플랫폼의 변화라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BIM 운영 실태를 본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CAD 프로그램의 2D 단순 작업에서 현재로서는 이 레빗 기반으로 3D 설계를 하는 것이 바뀐 추세고요. 그래서 2D 설계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설계 품질을 하이 퀄리티로 낸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렇지만 이런 레빗을 활용한다 그러면 3D 기반에서 도면의 정합성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시간도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공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D 설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잉여 가치가 설계 품질이 향상된다는 게 여기 장점이지만 또 한편으로 단점으로 본다 그러면 툴들이 바뀌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또 갈아타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레빗이 소개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가지만은 이 레빗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설문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해 보면 크게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게 2D가 아닌 3D다 보니까 이제 라이브러리, 패밀리를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2D에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도면인데,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캐드를 내보내는 작업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지금 우리가 캐드를 쓴 지가 20년이 넘었지만은 사실 그 그래픽 스탠다드 국가 표준이 없는 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으로 쓰고 있는 이런 주석 기호들이 2D 도면하고 잘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탐색기를 만드는 것인데, 모델 뷰에서 그 시트 뷰로 넘어가고 시트 뷰에서 도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5가지 정도의 큰 이슈거리 있어서 기존에 그 캐드를 쓰시던 분들이 레빗으로 못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그 메인 건축사들이 디자인과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고 그에 따라 있는 그 도면들을 잉여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그 레빗 템플릿이라는 내용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템플릿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파워포인트에도 내용을 적었지만 이 초기 작업에 대한 설정 값들을 방금 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5가지 어려운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전부 그 데이터 값들을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게 표준화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하고 도면 작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레빗으로 본뜬다 그러면 레빗 설계 환경을 표준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곧 템플릿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3D 작업에서 2D로 넘어오면서 모델 작업으로 인해서 도면 양들은 많이 줄지만은 또 초기 이런 그 세팅 값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응용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쉽게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우리가 그 찾아가고 있는 목적지와 해당되는 어떤 도로의 사항들을 입력을 시키면 내비게이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를 해주듯이 이런 그 3D 작업에서 이런 그 템플릿을 활용을 잘 하고 그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 템플릿을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힘든고 모르는 길을 새로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응용하듯이 이 레빗 템플릿을 응용한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3D 작업과 2D 도면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리즈를 좀 보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현재로서는 이런 소규모 건물에 맞춰서 도면 작업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가지고 있는 이 캐드의 스탠다드와 그 다음에 레빗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어떤 템플릿 기능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 레빗 파워 시리즈를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뭐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은 오랫동안 저희들이 이런 그 레빗과 3D 작업을 하면서 가장 필요성을 느꼈던 게 이 템플릿으로 인해서 시간을 죽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파워 시리즈는 현재로서는 이 중소규모 프로젝트에 우리 허가 도서를 작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인 도면 작업뿐만 아니라 치수 작업들, 그 다음에 주석 작업들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짧게 먼저 저희가 동영상을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레빗을 활용하면 초창기에 제일 먼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세팅하듯이 현재 그 필요한 템플릿 파일들을 로딩을 하고 그게 맞춰서 그 파일들이 정리가 되면 이 파일을 그 RVT 파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노트와 어텐션을 넣어 놨고요.
해당되는 저희 여기 타이틀에 진행되는 그 프로젝트 네임을 체인지하시고 이 파일들을 세이브하시면 메인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 파일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서 3D 쓰기를 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들이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계속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이는 초기 세팅 값이 없어서 똑같은 작업들을 계속 그 2D 작업하듯이 반복해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가장 큰 문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 시작하기 위해서 이 파일들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사용되는 그 템플릿도 보시면 다양한 저희들이 그 템플릿 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 그 다음 여러 가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도 이 그 템플릿을 달리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이 템플릿에 넣어놨던 것도 준비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진행해야 될 내용들이 프로젝트 규모에 맞게끔 이 레벨들을 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레벨 값들을 먼저 정의하고 진행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 프로젝트 규모에 맞게끔 아마 저희 대학 건축법에 보시면 그 연 면적 규모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 프로젝트의 도수들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레벨과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리드 라인들을 먼저 넣어주는 것이 제일 빠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마 초기에 이런 내용들을 잡는 것이 어렵다고 보시면 어렵고 또 어느 정도 일정의 계획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그리드를 응용해서 바로바로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도서 작업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선을 먼저 그어 주시고요. 또 이제 해당되는 그리드를 쭉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복사하고 카피해서 정렬을 해 놓으면 캐드 작업에서는 이런 그리드 작업을 시트랑 드로잉 파일 하나하나를 세팅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이 레빗은 한 번 프로젝트를 처음 초기에 진행할 때 이렇게 그리드를 세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그 뷰뿐만 아니라 도수에 카피를 하거나 붙여넣기를 해놓은 상태라 그러면 나머지 시트들은 일괄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동시성 작업에 의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프로젝트 전체를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초기 그리드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진행해야 될 내용들이 우리 구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구조 작업을 기초부터 쭉 가지고 와서 정렬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그리드 구속을 잡게 된다 그러면 뭐 관련되어 있는 패밀리를 전부 일렬로 정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드 내에 지금 걸려 있는 기초들이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옆에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은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그 모델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모델 작업들이 도면에 똑같이 동시적으로 반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구조 기둥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그 2D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3D 데이터를 그리드에 연속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똑같이 이렇게 모델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도면에서 같이 동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들을 모델에서 계속 진행을 하도 똑같이 들어가고요. 3D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나 2D에서 작업을 하거나 똑같이 그 동시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그 작업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기둥만 지금
일시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이런 건생 규모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들은 구조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셨던 것 같이 동시에 이 프로젝트들을 다 반영을 시킬 수 있고 업데이트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층에다가 갖다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그 짧은 시간 안에 구조 작업을 선행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주심도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 도면을 그릴 때 전부 그 내용들을 동시에 반영을 시킬 수 있고요. 또 지금 볼을 걸어서 이렇게 X1에서부터 X5까지 쭉 그 그리드를 잡아서 동시에 설치를 하게 되면 한 번에 이 파일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미리 우리가 패밀리 작업들이 이 템플릿 속에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있는 그 패밀리들을 가지고 와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동시에 그 파일들을 작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해당되는 그 보드를 하나하나 작업을 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3D에서 동시로 버추얼적인 내용들을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기초, 기둥, 보호 작업의 기본 구조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해당되는 그 슬라브 바운더리를 정해서 우리가 그 슬라브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슬라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운더리 레이아웃을 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 간격들을 조정해 준다 그러면 우리 그 구조 바닥 평면도에서 그리는 이 슬라브 작업들을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마젠타 선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 슬라브의 바운더리를 잡기 위해서 형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가상으로 버추얼 툴의 개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컴퓨터 상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슬라브 작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벽도 똑같이 지금 모델링을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 자 벽들을 있는 그 콘크리트 벽을 가지고 와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디자인하고 있는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평면에서는 선행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선행 작업들이 옆에 지금 보시는 도면에서도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 됐던 내용을 가지고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되면 예, 특성값도 조정이 되고 똑같습니다. 같이 그 콘크리트든 조적이든 해당되는 벽체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예. 이렇게 그 실제 공사를 하듯이 벽을 쌓아 나가고 나면 그 쌓아지고 모델이 만들어져 있는 이 가상의 데이터 값들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도면에 작업 들어가기 때문에 모델이 끝나면 기본 도면 작업들은 동시에 끝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쭉 오랫동안 이 생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약 기존의 그 캐드 작업보다 한 30% 정도의 생산성이 있었던 게 경험치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모델에 치수를 삽입해서 이 치수와 주소구를 가지고 도면을 작업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이 그 해당되는
도면에 치수를 넣고요. 이렇게 지금 치수를 넣어서 캐드 작업과는 틀리게 한 번에 그 작업했던 요 치수라든지 주석은 모든 그 데이터들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동시에 그 다른 층들을 치수를 복사를 하거나 붙여넣기를 한다 그러면 바로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그 벽체 구조 작업이 끝나고 나면 문창 작업들을 진행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그 해당되는 그 도화 패밀리에 여러 가지 도서적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도면 따로, 주석 따로가 아니고, 현재, 도화에 필요한 그 주석적인 내용들하고, 정보적인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룸도 같이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룸 들어가고 있고요. 해서 지금 룸 넘버와 해당되는 실에 청구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해서 저기 실들이 너무 좁아서 도면들이 표기 어려우면 밖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주석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뷰 템플릿을 적용을 하고요. 보시면 가장 지금 이 레빗 프로그램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뷰 템플릿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해당되는 뷰에 해당 그 도면으로서 표시되어야 될 이 변수값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빠르게 시트 작업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고요. 예, 확인해서 지금 보셨던 것 같이 앞에서 그 일반적인 평면도에서 지금 그 뷰 템플릿을 구조 바닥 평면도로 바꾸게 되면 해당되는 모델의 가시성들이 다 동시에 조정이 돼서 이 그 도면들을 같이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기 우리가 그 이런 버추 툴을 응용하면서 가장 큰 잉여 가치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모델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 그 모델 작업들을 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3D 아이소메트릭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건축주나 관계자분들한테 표현을 할 때 기존의 그 그래픽적인 작업들을 추가로 진행했어야 되지만은 이 그 3D 버추얼 툴을 응용한다 그러면 해당되는 3D 데이터 값들을 동시에 얻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방법으로서는 표현하기 힘들었던 우리가 복잡한 그 단면이나 아니면 그 3D적인 내용들을 2D 도서에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래픽 툴들을 응용해서 이 데이터 값들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보시면 2D와 3D를 같이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가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과 도서에 카메라를 추가를 해서 해당되는 그 뷰들을 바로 얻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그 3D에서 찍었던 이미지가 해당되는 그 프로젝트에 똑같은 자리에 가서 똑같이 이렇게 카메라를 찍으면 현재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많은 것을 테스트하고 많은 준공 프로젝트들을 이 뷰 각각 같은지를 체크를 했는데 정말로 똑같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 프로젝트에서 해당되는 그 프로젝트들을 빔으로 수행하라고 의무 조항을 붙이는 이유가 이렇게 기존에 그 그래픽적으로 타치를 했던 내용들을 빔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지금 얻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당되어 있는 그 도면들을 이제 캐드로 내보내기만 하면 지금 보시는 게 아까 캐드 세팅 값들을 잡아내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내보내면 이렇게 캐드 파일이 지금 바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하고 그다음에 시트로 나눠져 있는 레이아웃을 통합해서 1대1로 지금 모델을 만들면 도면까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빔 툴을 응용해서 빠르게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모델을 진행하시고요. 모델 다음에 2D 도서까지 똑같이 지금 뽑아내서 짧은 시간 안에 그 인허가를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랩이 파워를 시리즈로 만들게 됐던 내용들이 꽤 오랫동안 지금 많은 작업을 해보지만은 사실 이런 그 초기 작업에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사분들께서 계속 그 2D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2D 작업의 불편함과 그 다음에 이 3D 버추얼 툴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저희들은 계속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몇 번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실수를 하면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이런 유저 가이드를 계속 템플릿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 그에 맞는 그 교육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되어 있는 그 템플릿도 계속 배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템플릿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빔 툴을 응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향후는 프로젝트별로 템플릿을 제공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서는 규모별로도 저희가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나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필요로 하는 패밀리라든지 다른 어떤 부수적인 내용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향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이나 설계 디자인 쪽에 이런 템플릿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1.0이지만 계속 2.0, 3.0이 아마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워 시리즈를 계속 응용을 해서 이런 교육적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고급 템플릿들, 그 다음에 이제 이 템플릿에 들어가야 될 라이브러리든 패밀리든, 그 다음 이제 제일 아마 목말라 하시는 내용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면서 경험으로 갖고 있는 매뉴얼에 나타나지 않는 팁이나 트릭들을 아마 보고 싶어 할 텐데, 그것도 저희가 웹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할 생각입니다. 방금 조금 동영상 때문에 저희가 실수를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진영 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설문조사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좋은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 답변 드리는 질문 외에 나머지는 온라인 세미나 웹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3D 설계를 통한 BIM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3D 프린팅 기술과의 융합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3D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는 참 좋은 질문인데요. 현재 레빗으로 3D 프린팅 파일을 만들 수 있고요. 그 3D 프린터 파일 가지고 우리의 건축에 대한 모형들을 만든다 그러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내용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레빗으로 실시 설계를 진행할 때 CAD 설계에 비해 일정 부분에 있어 조정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실시 설계에 레빗으로 모든 도면을 작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레빗이 확산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저희가 3D에서 2D로 이 작업들을 뽑아낸다는 것이 기존의 관습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이 도면이 우리
설계 작업의 기본이기 때문에 출두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었던 이유가 지금에 있는 질문같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작업이 있어야 되고, 이 작업들을 템플릿에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세팅하듯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 모델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도면들은 자동적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시 설계에서 레빗을 활용한다 그러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도서도 작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BIM 설계의 가장 어려운 점은 설비 등 다른 협력 업체와의 협업 문제가 있고 결국 이 과정에서 CAD로 내보내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는 조달청 발주 공사를 BIM 설계로 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BIM 자체로 관공서 납품이 가능하거나 또는 PDF 파일 납품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이 지금 질문은 지금 올해도 지금 벌써 그 조달청 발주공사 같은 경우는 최종 납품에서는 레빗 원본 파일뿐만 아니라 IFC 파일이라든지 그다음 나비스워크의 그 NWD 파일도 같이 지금 벌써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인허가 때 CAD 파일뿐만 아니라 PDF 파일도 다 동시에 지금 납품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베이직 툴들을 만드는 이유가 이는 그 여러 가지 반복되는 어려움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그 템플릿들을 저희가 계속 시리즈로 만들었던 이유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레빗을 이용하여 시공 간섭 체크, 공정 체크, 에너지 분석, 일조권 분석 등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솔루션들이 필요한지요? 예, 지금 뭐 레빗 가지고 현재 저희들은 시공사 지원뿐만 아니라 공정 체크나 에너지 분석 일조권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다른 툴을 쓴다 그러면 나비스웍을 활용하게 되면 시공 간섭이나 공정은 더 훨씬 빠르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레빗 파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템플릿과 가이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예, 지금 저희 그 라인테크 웹페이지나 아니면 그 라인테크 시스템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면 아마 이 레빗 파워 시리즈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향후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은 웹페이지에 추가 공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지금 동영상도 잘 지금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실수를 몇 번 했는데, 그건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작업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